어제 먹은 밥 한 공기 사실은 내 몸에 작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던 밥인데 오늘 제 몸속에서 보이지 않게 독처럼 쌓여 건강을 위협한다면 믿기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려 드십니다.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이 편리한 습관 속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맛으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리고 밥을 담는 그릇, 사소해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건강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간은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지고 혈관은 쉽게 좁아지며 면역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은 몸에 더 큰 짐을 안기게 됩니다. 냉동밥을 아무렇지 않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위험하다는 말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런 위험이 생기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약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쌓여 5년 후,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냉동밥을 데우는 방법 하나,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습관 하나가 결국 내 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식탁과 냉장고,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 생활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클릭이지만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지켜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냉동밥이 왜 몸속에 보이지 않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왜 위험할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플라스틱 용기가 있습니다. 냉동밥은 대부분 하얀색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재질은 보통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인데요. 평소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높은 온도에 닿으면 그 구조가 약해집니다. 마치 얼음이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조금씩 녹듯이 플라스틱도 열을 받으면 힘을 잃고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조각들,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문제는 이 조각들이 음식 속으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밥 아래 달라붙어 우리가 그대로 삼키게 되는 것이죠.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맛으로도 구분할 수 없으니 그냥 밥을 먹는 줄 알지만 사실은 몸속으로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은 들어온 이물질을 걸러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간세포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플라스틱이 혈관 속까지 들어가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전은 곧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생수병 1리터 안에서 무려 2만 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물 한 병에도 이미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밥을 직접 담은 플라스틱 용기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라고 써 있던데 그건 괜찮은 거 아닌가?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같은 일부 플라스틱은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레인지는 물 분자 같은 극성 물질만 가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구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용기 자체가 아니라 용기와 음식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용기는 뜨겁지 않아도 그 속의 음식은 뜨겁게 달궈집니다. 그 열이 결국 플라스틱 표면을 약하게 만들고
음식 속으로 미세한 조각들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특히 물이나 국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가열하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뜨거운 액체가 플라스틱과 넓게 닿아 있으니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컵라면입니다.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아예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돌리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도 같은 원리로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티로폼 컵 안에는 스티렌이라는 성분이 아주 소량 갇혀 있을 수 있는데 높은 온도에서 이 성분까지 녹아들면 우리 몸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반드시 유리 용기나 도자기 용기로 옮겨서 데워야 합니다. 이 재질은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음식에 불필요한 성분이 스며들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편리하지만 높은 온도와 만나면 우리 몸속에 해로운 조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혈관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기에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냉동밥은 꼭 안전한 용기에 옮겨 데워 드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간을 지켜주고 혈관을 지켜주며 결국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로 갈까요? 단순히 입으로 들어와서 소화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 낯선 이물질을 걸러내려고 애쓰지만 결국 여러 장기에 영향을 남깁니다.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곳은 간입니다. 간은 몸속으로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는 정화 공장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간세포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간세포가 손상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간 수치가 올라가며 장기적으로는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입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아주 작기 때문에 장을 거쳐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전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혈관 건강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속 면역세포들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낯선 침입자로 인식하고 계속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반복되면 면역세포도 지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감염에 취약해지고 작은 염증이 몸 여기저기에 퍼지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게 만성 염증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뇌와 폐, 심지어 태반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 구석구석을 침투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몸속에 들어오면 어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었던 작은 위험도 나이가 들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혈관은 탄력이 줄며 면역력도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라도 나이 든 몸에서는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은 단번에 큰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위험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심하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한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가전제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만능이 아닙니다.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안전하다라는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이 믿음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음식을 썩지 않게 시간을 늦추는 것, 즉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결코 음식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거나 세균을 죽여주는 장비가 아닙니다. 먼저 세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균은 따뜻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섭씨 4도 이상만 되어도 빠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안이라고 해서 세균이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고기, 생선, 전,
치즈 같은 음식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두더라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미 상하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은 단기 보관용으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 길어야 이틀 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냉장실에 두고 그 이상 오래 두고 싶다면 반드시 냉동실에 넣어야 합니다. 냉동은 세균의 활동을 사실상 멈추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냉동실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냉동실에 음식을 가득 채워 넣으면 안쪽까지 냉기가 빠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갓 조리한 음식을 뜨거운 상태로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겉은 얼어도 속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세균이 오히려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음식에 열을 식힌 뒤 소분해서 얇게 펼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냉장고의 청결입니다. 냉장고는 매일 문을 열고 닫으며 음식을 넣다 보니 생각보다 쉽게 오염됩니다. 반찬 국물이 흘러내리거나 야채가 썩어 남은 자국이 그대로 방치되면 그곳은 세균이 자라기에 딱 좋은 온상지가 됩니다. 이 세균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기를 타고 다른 음식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냉동실 안으로 번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째로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미 세균으로 가득한 쓰레기가 다른 냉동식품에 닿으면서 오염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밀폐된 통에 담아 냉동실이 아닌 외부, 예를 들어 베란다에 잠시 두었다가 버리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기순환입니다. 냉장고와 냉동고는 차가운 공기가 골고루 돌아야 제대로 냉각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너무 꽉꽉 채워 넣으면 공기순환이 막혀 안쪽 음식은 냉기가 잘 전달되지 않아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는 항상 70% 정도만 채워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냉장실은 하루, 이틀 안에 먹을 음식만, 장기 보관은 반드시 냉동실에, 음식은 식힌 뒤 소분해서 얇게 보관, 그리고 냉장고 속은 항상 청결하게 70%만 채우는 것. 이 기본 원칙만 지키셔도 냉장고가 건강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식별 보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음식도 오래가고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기와 생선입니다. 시장에서 사오신 고기, 많은 분들이 물에 한번 씻은 뒤 냉동실에 넣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고기를 씻는 순간 물속 세균이 표면에 달라붙고 단백질과 지방이 세균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기는 절대 씻지 말고 그대로 소분해 랩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만 제거하고 바로 냉동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입니다. 다음은 치즈와 유제품입니다. 치즈는 개봉하는 순간부터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변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한 치즈는 가능하면 3-4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나 요거트도 뚜껑을 열면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빨리 드셔야 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상한 유제품만 드셔도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채소와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소는 종류마다 보관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추,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물기를 제거하고 종이타월에 싸서 보관해야 더 오래 갑니다. 반대로 양파, 감자, 마늘 같은 뿌리 채소는 냉장실보다 어둡고 서늘한 실온이 더 좋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식물이라 냉장 보관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조직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감자를 냉장고에 두면 단맛이 올라오고 쉽게 상하는 것이지요. 과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나 배는 에틸렌이라는 성분을 내뿜어 주변 과일을 빨리 익히고 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과를 다른 과일과 함께 두면 금방 상해버립니다. 이럴 때는 종이봉투나 비닐에 따로 싸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 건강에 특히 중요한 기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용유, 들기름, 참기름 같은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이 성분은 공기와 닿으면 산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패, 즉 썩은 기름이 됩니다. 산패한 기름은 몸속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따라서 기름은 반드시 뚜껑을 잘 닫고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들기름처럼 쉽게 산패되는 기름은 개봉 후 2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반찬입니다. 밥은 한 번에 많이 해 두기보다 한 끼씩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찬은 국물과 함께 보관하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국물은 따로 분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는 냄비째로 넣지 말고 소분해서 식힌 뒤 보관하면 더 오래 갑니다. 정리하자면 고기와 생선은 씻지 말고 바로 소분 냉동, 치즈와 유제품은 개봉 즉시 빠른 섭취, 잎채소는 물기 제거 후 보관, 뿌리 채소는 서늘한 실온, 과일은 서로 분리 보관, 기름은 빛과 산소 차단, 밥과 반찬은 소분해 냉동. 이 원칙을 지키시면 냉장고 속 음식이 훨씬 오래가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단순히 음식을 데우는 도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는 올바르게 활용하면 음식 속 영양소를 최대한 지키는 조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데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오래 데치면 비타민 C나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녹아 손실되기 쉽습니다. 반면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면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단시간에 가열할 수 있어 영양소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많이 쓰고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많이 빠져나가지만 전자레인지에 살짝 쪄내면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게다가 요리를 하는 시간이 짧으니 열에 민감한 영양소도 더 잘 보존됩니다. 또한 비타민 C 외에도 불포화 지방이나 항산화 성분은 높은 온도나 장시간 조리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생선이나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기름에 오래 노출시키지 않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어 이러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레인지 사용에도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거나 덮개 없이 가열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식감이 변하고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씩 적절히 덮개를 덮고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채소는 잘게 썰수록 가열이 고르게 되어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호박을 조리할 때는 작게 썰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전체가 골고루 익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전자레인지 조리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조리법을 활용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 비타민과 미네랄, 건강한 지방을 최대한 살려 몸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몸에 들어가는 영양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전자레인지를 단순히 빠르게 데우는 도구로만 보지 마시고 영양소를 지키는 건강한 조리 도구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상에서 흔히 하는 작은 습관들이 생각보다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와 음식 보관과 관련된 실수는 시니어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샐러드나 채소를 오래 보관한 뒤 먹는 것입니다. 씻고 준비한 채소도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안쪽에서는 세균이 늘어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샐러드는 준비한 지 하루 이상 지나지 않도록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나 냉동실에 잠시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쓰레기 속 세균이 냉장고 안다른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실에 바로 넣는 경우 다른 냉동식품까지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담아 외부에 잠시 두었다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뜨거운 음식을 바로 밀폐해 냉장고에 넣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이 용기 안에서 그대로 식으면 내부 습기가 많아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 냉장고 전체의 온도를 올려 다른 음식의 신선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은 반드시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뒤 소분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고 오래 보관하거나 용기를 제대로 덮지 않고 냉장 보관하는 것,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서로 겹쳐 보관하는 것도 세균과 부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하고 음식은 식힌 뒤 밀폐 용기에 담고 냉장고 안 청결을 유지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실수를 피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냉장고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냄새와 세균 문제가 항상 따라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냉장고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연적인 탈취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성탄, 베이킹소다, 고양이 모래 같은 재료를 냉장고 구석에 두면 냄새를 흡수해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된 활성탄이나 베이킹소다는 탈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인 청소입니다. 냉장고 선반과 서랍, 문 주변 틈새까지 꼼꼼하게 닦아주면 세균 번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흘러내린 국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는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되므로 즉시 청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통풍 유지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꽉 채우지 않고 최소 70% 정도 공간을 비워 공기가 순환하도록 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골고루 돌아야 냉장고 안 음식이 균일하게 냉각되고 세균과 냄새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러한 관리법을 꾸준히 지키면 냉장고 안 환경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도자기 같은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세요.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그대로 두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간과 혈관, 면역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냉장 보관은 단기용, 장기 보관은 냉동으로 하세요. 음식은 신선할 때 바로 먹고 오래 보관할 경우 반드시 냉동실을 활용해 세균 번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음식은 소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채소, 고기, 유제품, 기름, 밥과 반찬까지 각각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면 냉장고가 건강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여기에 냄새와 세균 관리, 통풍 유지까지 신경 쓰면 내 몸을 지키는 환경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냉장고와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5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 특히 시니어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오늘의 정보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약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음식 보관과 조리 방법, 청결과 관리가 결국 여러분의 삶과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안전한 보관 습관, 조리법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으로 내일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